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일단 어제장 증시가 올라줬어요. 네.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뭐 화이자 FDA 공식 승인 소식도 있었고 뉴욕장도 1% 이상 오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장까지 좀 연속성을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저도 그런 마음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박민영 앵커가 휴가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시장이 또 상승하더라 라는 또 이렇게 휴가 가지 말라는 압박을. 상승 요정이시고. 저희 둘이 함께 해서 예. 사실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롱 앵커 다음 주 휴가는 조금 밀어보시는 저희 게. 스탠 계속 떨어졌었는데 코스피 4천을 위해서 당분간은 1년 동안은 휴가 안 가시길 바라겠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이렇게 오르니까 얼마나 우리도 기분 좋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런 우리 시장에서의 상승 연속성도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만 좀 악재들도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한번 시장 판단도 해보고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은 그래서 어제 좀 급등락이 나왔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게 매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어제 LG화학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LG화학이 11% 급락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떨어졌었는데 이 이슈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어제 사실 소환은 다 하셨을 겁니다. 네. GM의 전기차 볼트에 대해서 추가 리콜 소식이 들려왔고 이게 배터리 모듈 추가 교체 비용이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전 리콜까지 합치게 된다면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거든요. 하다 보면 LG전자와 LG화학, 엄밀히 말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일단 지난 7월에 리콜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충당금이 어느 정도였냐. LG전자가 2,346억 원을 충당금으로 했었고요. LG화학이 910억 원으로 충당금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G전자 2,500원, 그리고 LG화학이 맥스 1,5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급락을 보면서 7월에는 어땠지 한번 봤더니 이때 당시에 7월 LG화학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해봤자 마이너스 8%였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의 등락률로 보면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네. 어제 하루에만 11%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충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좀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이슈와 함께 좀 11% 급락하는 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도 약간의 결이 좀 갈리거든요.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지주사 할인 이슈가 안 그래도 있었는데 충당금으로 수익성까지 계속 갉아먹으면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데다가 앞으로 더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분명 실망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거는 LG화학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양산 자체가 사실 이건 힘든 일이다. 그만큼 신규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LG화학의 점유율이 지금으로서 갑자기 줄어든달지 GM과 갑자기 거래를 끊는달지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보통 항상 좀 긍정적인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는 편이었잖아요. 네. LG화학 이슈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건 현대 코나가 또 작년에 네. 이 같은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리콜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LG화학의 신뢰성 문제에 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만으로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그러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반영된 건 아닐까? 그래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조금 더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센티적인 부분이잖아요. LG화학은 센티멘트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요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2차 전지하면 삼성 SDI 많이 밀었었거든요. 그렇죠. LG화학을 낙폭 과대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역시 지금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대장주는 삼성 SDI일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바이오주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던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군 있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가 아주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네. 어제 상승률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6%, 헬스케어 7.9, 셀트리온 제약은 8% 상승 보였습니다. 올 한 해 놓고 보면요, 많이 밀렸었어요. 사실 어제 상승분 제외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30%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 상승이 나온 거죠. 셀트리온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빠르면 4분기 안에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한다. 이런 분석 등이 나오면서 어제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들이 다 지금 실적은 아쉬워. 근데 앞으로는 기대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셀트리온 신한에서는 레키로나의 시간이 다가온다. 어제 사실 주가 상승의 촉발은 이 리포트였고요. KTB 등에서도 앞으로가 중요해. 하반기 성장 모니터. 실적보다는 하반기. 셀트리온 바닥설. 그러니까 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쪽에 이유를 두고 있고 그 가운데 레키로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선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사실 셀트리온이 어제 강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치료제 만드는 업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업체로서는 다른 업체들 대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네. 넘겨보실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같이 이렇게 글로벌 치료제 만드는 업체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고개를 다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셀트리온만 계속해서 고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 역시 치료될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봐야겠고요. 국내에서도 요즘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이 치료제 처방이 많이 늘었다라고 네. 해요. 그 말은즉슨 임상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넘겨보시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그로 인해서 효능이 입증이 돼간다라는 겁니다. 유진에서는 목표가 40만 원 내놓고 있는데 하반기 수출 증가하고 국내 처방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올해 차트 삼형제 그룹 한번 볼까요? 열어보시면 쭉쭉쭉쭉 밀렸었죠. 아이고. 네.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빠질 때는 더 강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탄력은 좀 더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빠졌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레키로나 실망이 기대로 바뀌었고 유플라이마라고 이 휴미라의 복제약인데 이게 또 3분기부터 매출이 잡혀요. 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 신제품이 런칭되는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기대가 되다가도 늘 공매도 부담 있고 네. 실적 부진에 대한 걱정하게 되니까 또 궁금해지죠. 공매도 부담이 이제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긴 한데 대신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이 좋다면 왜냐면 주가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너무 빠졌어요. 빠졌죠. 하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드디어 좀 가나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어제 급등을 했지만 자리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봐도 될지 정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지 셀트리온 그룹주도 잠시 후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앵커가 사실 네.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매우 보수적이죠. 네, 네. 그래서 영롱앵커의 시각이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로서 셀트리온의 바닥설에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오. 예. 왜냐면 제가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주가는 알아서 올라갈 거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워낙 진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셀트리온이야 어쨌거나 제약바이오 지금으로서 뭐 약간 그 별명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대장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못 갔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예, 괜히 이제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어머, 쓸데없다니요? 엉키네요. 예, 저는 아무튼 반등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저희가 간간히 전문가들과 저도 대담을 하면서 추가 질문 드렸던 것이 이번 폴더블 폰은 약간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 물량이 8만 대였었거든요. 그런데 80만 이번에는 대. 물론 뭐 두 개를 합친 거긴 합니다만 네. Z 폴드 3하고 플립 3 사전 예약 물량이 최대 8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급증이네요. 그렇죠. 그 지난 주말까지가 60만 대 정도 예상이었고 어제까지였는데요. 사전 예약이 어제까지 하면 자급 제품까지 포함해서 최대 80만 대 될 거다. 그러면
물론 이건 두 개 합친 거고 이건 하나지만 10배예요. 이번만큼은 뭐 보조금도 많고 가격도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하다 보니 폴더블 폰 출하량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다. 그러면 부품 공급되겠다. 뭐 긍정적인 전망들이 네.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맥스 800만 대 정도 글로벌리하게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도에 한 1,800만 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2023년에는 글쎄요, 그 키움증권의 전망으로는 이거 3천만 대 넘어갈 수 있어요. 2023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들도 언젠가는 바꾸겠죠. 폴더블 폰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어제 급등 흐름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어떤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메탈 플레이트 이쪽 공급하고 있는데요. 어제 15% 급등을 했고요. 세경 하이테크 보호필름 네. 납품하고 있죠. 역시 15% 가까이. KH바텍이 힌지 공급하는 대표적인 폴더블폰 수혜주잖아요. 11% 강세를 기록했고 인터플렉스 S펜 지원용 디지타이저 공급하고 있는데 7.82, BH가 4.9%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제 급등을 네.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 폴더블 폰 새로 나왔을 때 그리고 Z 플립 2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한번 시세 분출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실적으로 잡히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뉴스들은 아 좋다 완판됐다 하는데 공급 물량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완판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다 보면 부품사들은 실적이 안 잡혀요. 그래서 뭐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좀 관심이 높아지면 다시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 폴더블 폰 관련 부품주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의 폴더블 폰의 이 사전 예약 물량이 급증했다라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폴더블에 삼성이 거의 독보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삼성, 애플이나 중국의 추격을 앞두고 이렇게 강한 소식이 들려와서 긍정적입니다. 사실 또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이 출발 성공 투자에서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그리고 BH 등에 대한 개장전 공략주로 상당수 많이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앵커 휴가가 있을 때 인터플렉스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거의 다 나왔네요. 맞아요. 세경 하이테크도 한 번쯤은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는 이 종목들은 나왔었고 매매 기술에서 이거 했었다고 네, 하네요. 다녀쌤이 또 세경 하이테크로 수익을 크게 내줬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나름 의미가 있네요. 폴더블 폰 이야기를 계속 나눴고 개장 수익도 좋다라는 점에서 지켜보며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또 유 대표님 벌써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전화 연결로 저희가 마주하는데 오늘은 또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략 챙기러 곧장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제 워낙 급등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G화학부터 네. 어제 하루 만에 11%가 네. 빠졌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하면 삼성 SDI에 대한 매력도가 아무리 높다지만 LG화학이 이 정도로 빠질 정도면 만약에 이걸 리콜 쇼크나 충당금 이슈를 내가 안고만 갈 수 있다면 네. 이거는 저가 매수인가? 아니면 여전히 LG화학은 좀 지금은 불안한가? 어느 쪽이세요? 어제 되게 안타까웠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화학이 다시 좀 대장주로 네. 좀 불확실성이 이제 다 반영이 되면서 스멀스멀 하고 외국인들 있었죠. 기관들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기대감이었는데 주말에 이제
GM 관련해서 이제 리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어저께 뭐 반등 자체 아예 못 줬죠. 네.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LG전자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리콜 이런 부분들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지금 추가 리콜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조 원 이상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지금 세 번째 네. 리콜입니다. 맞아요. 현대차라든지 이제 7월달 지난 상반기에 그 현대차 관련해서 리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7월달에 있었던 것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그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리콜이 또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일정 기간에 따라서 리콜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점유율이라든지 또 단가라든지 수익성이 좀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을 했고 저는 뭐 길게 본다라면 이것은 뭐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LG화학의 어떤 점유율이 급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어찌되었든 이 조정이 어제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를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급락은 아니지만 뭐 행보세, 그러니까 한 8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박스걸음, 그러니까 지난 한 6, 7월 달, 6, 7, 8월 달의 모습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G와 그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GM과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율이 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때까지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확 반등하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급등을 했고 워낙 주가 자리 자체도 바닥이거니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증권사에서 어필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보신다면. 네, 뭐 셀트리온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8월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레키로나주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 치료제로서 승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받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경증 환자까지도 좀 확대 적용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이 판매가 좀 진행이 이루어진다라면 혹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경증 환자까지 좀 추가적인 처방이 좀 확대가 이루어진다라면 어찌되었든 뭐 저는 셀트리온은 되게 상당히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진출하게 된다라면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로크라든지 로슈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그 경구형, 그러니까 레키로나주는 주사제고 이게 먹는 알약형은 이제 가을이나 겨울 출시 예정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주사제도 충분히 저는 그 매출 증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가 있고 또 뭐 일본 시장에서도 어쨌든 램시마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급등세로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33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한 21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저는 한 9월 달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백신 치료제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셀트리온 목표가 33만 원, 셀트리온 제약 목표 주가 21만 원 또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뭐 간간히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이전작과는 좀 다르다. 진짜 상용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격대도 많이 떨어뜨렸어요. 200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199만 8,700원 뭐 그렇게 하던데 어쨌거나 뭐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하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이 적으니까 그쵸. 완판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삼성전자에게 이미지야 좋지만 부품업체들은 실적이 안 잡혔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부품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작품들은 뭐 완판됐다고 했지만 뭐 100만 대, 뭐 많아야 200만 대 네. 이러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서는 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도 예약 물량만 하더라도 한 10배 정도의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지금 지난 작품들은 한 8만 대 내외라면 지금 한 80만 대 내외까지의 네. 예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이제 기술 자체가 뭐 진일보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G 플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식 보조금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60만 원대에도 네. 구매가 가능하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한 물론 이제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의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초반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이고 그리고 뭐 방수 기능이라든지 약간 실용적인 기능들이 좀 첨가가 되면서 상당히 접근성을 많이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해서 한 뭐 최소 3, 4배, 많게는 뭐 한 5배 정도도 예상을 하고 그러면 1000만 대가 좀 전후로 해서 이제 판매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G 플립하고 G 폴더하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각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뭐 폴더블 폰 출시된다고 해서 뭐 실적에 대해서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부품주들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 유리라든지 뭐 필름이라든지 뭐 힌지라든지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힌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매출 증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KH 바이오텍이라든지 뭐 파인테크닉스 어떤 이런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보호 필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OLED 출하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 세 개 기업은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 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많이 좀 하락 조정세가 많이 나온 것이라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창의 스픽은 매물폭탄 속에서도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종목 가운데서 투자 가능한 종목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외국인들이 이번 하락을 상당히 주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한 2주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8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 기관이 또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뭐 외국인 기관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사이에 한 8%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고 뭐 코스피도 상당히 큰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미국 시장 지난 주말 목금 반등 나온 거에 비하면 좀 1%가 좀 안 되는 1% 내외의 상승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물론 이제 어저께도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국내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받쳐지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만 또 하락을 한다든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수급이
급격히 뭐 개선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실적 피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뭐 신흥국 아시아 증시를 좀 흔드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번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또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하락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화면에도 나가지만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기업들인데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 약간 플랫폼 관련돼서 미래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성장주들이 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된 섹터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주도주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 더 많은 주가 상승이라든지 실적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쪽은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 러브콜을 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뭐 플랫폼, 뭐 그리고 뭐 인터넷, 뭐 이런 섹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뭐 종목을 좀 조금 더 집중한다라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전 뭐 주가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어가면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뭐 부담감이 있지만 이제 첫 100만 원 넘은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추가적인 그전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IG 넥스원도 마지막에 찝어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여기가 좀 구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실적 자체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주 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샀던 종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종목군들을 추려줬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 뇌리에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실전 투자 전략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